안녕하세요. 전투 태제입니다. 6일차죠? 네, 오늘도 역시 피부톤 위주로만 할게요. 여기저기 복잡하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주색을 이루고 있는 피부색, 여기다 하얀색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명암을 담당하고 있는 번트 엄버, 고동색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번트 시엔나 이 외에도 뭐 붉은색 계열 톤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해야 되는데 뭐 오늘 항상 얘기했듯이 톤만 맞추자. 톤, 그러니까 밝고 어두움만 맞추자. 그 정도만 이해하고 계세요. 좀 다양하게 막 좀 많이 설명하지 이런 게 아니고 항상 보면 간단하게 한 가지 원리를 이해하면은 나머지는 거기에서 이제 비슷한 응용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 무엇을 알려고 할 때 가장 간단한 부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눈은 여러 번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 한 번씩 이제 미리미리 칠을 좀 이렇게 덮어 놓도록 할게요. 유화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얇게 올라간다라는 건데 지금 쓰고 있는 제가 화이트가 이제 징크 화이트인데 이 징크 화이트 말고 티타늄 화이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구입하고 가격이 싼 이 신한 물감으로 하는데 이거보다 이제 좀 비싼 거 외제 사용하시면은 이제 발색이 조금 더 빠릅니다. 빠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회화를 그리는 이제 뭐 미대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물감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이런 거 튜브 하나면 아마 제 생각엔 평생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초기 구입 비용이 든다라는 거,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 말고는 오히려 이게 훨씬 더 돈이 조금 들 겁니다. 자, 이 정도 이렇게 봤었을 때 이거를 한 번에 덮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되는 대로만 하세요. 예. 되는 대로 해라 이런 게 아니고 덮어지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분들 그럴 일은 아직은 없으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 루피를 100개를 칠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중에 만약에 모르잖아요. 또 복제를 이렇게 많이 할지 저도 그런 거 대비해서 이거 하는 거니까요. 혼자서 이제 100채를 칠한다. 100개 피규어 100개를 똑같은 거 칠하면 오늘은 그냥 눈만 칠하는 거예요. 눈만 하나 칠하는데 1분씩 잡으면 100분이니까 뭐 1시간 40분 정도 걸리겠죠. 100개 칠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나눠서 하면은 이제 작업이 이제 혼자서도 여러 개를 한 번에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이런 부분들도 하다가 이제 번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유화가 워낙 잘 덮여요. 예, 잘 덮이는 거 비해서 발색력은 조금 약한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두껍게 바르면은 이게 이제 너무 그 물감에 그 뭐라고 하지 붓자국들이 많이 남으니까 이렇게 그냥 가볍게 올라간다라는 느낌으로 아까보다는 처음보다는 하얘졌잖아요. 이 정도로만 만족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유화 이게 굉장히 색이 안 올라가구나 이러는데
안 올라가는 것만큼, 그러니까 여러 개를 칠할 때 이제 좀 장점이 있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 그 정도지. 아무래도 그 뿌리는 거, 그거를 많이, 그러니까 에어브러쉬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좋기 때문이겠죠. 근데, 뭐, 그 부분만 보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쓰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뭐 그거를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저도 이제 나중에 여건을 갖춰서 사용할 예정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하는 요 유화 작업을 이제 하긴 계속 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빗질 하듯이 붓질을 이렇게 하면은 물감이 쓱 딸려오겠죠? 그쵸?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부드러운 치즈 같은 거나 이렇게 잼은 좀 끈적거리니까 좀 말고 좀 부드러운 치즈 같은 거 이렇게 바를 때 보면은 꼭 누르면 쓱 다 딸려와 버리니까 좀 이렇게 그 빵하고 어 그 이렇게 그 뭐죠? 빵 나이프라고 하나요? 그거의 그 간격을 조금 띄워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그 제가 얘기하는 것들 뭐 저는 그런 거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해보거나 해볼 가능성이 있거나 한 번이라도 볼 확률이 좀 더 높은 것들 그런 거를 예를 들는 것 뿐이에요. 이런 끝에는 또 제가 잡으면서 자꾸 까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덧방 칠을 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요렇게 유화가 잘 안 올라가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밑색을 칠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이제 아크릴을 밑에다 칠하고 아크릴을 유화를 밑에다 칠하고 아크릴을 위에다 칠하면은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반대로 아크릴을 밑에 칠해서 피막을 형성을 하고 난 다음에 유화를 위로 칠하는 거는 좋습니다. 이런데 하면서 이제 이 묻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다 손을 볼 생각입니다. 자, 저번에 이제 여기가 붉은 톤이 됐었고, 이쪽에 비해서 이쪽은 이제 살색 톤이 점점 갖춰지고 있죠. 두껍게 바르면은, 이 표면의 조형이 둔해지고 이제 뭉개져 버려요. 그러니까 두껍게 바르면 안 되고, 이렇게 칠해지는 대로. 이 아크릴보다 더 얇게 발라지거든요.
저번에는 여기가 이제 그 붉은색 칠해졌을 때 제가 그 젖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물감이 이제 유동적일 때, 그때는 그 색깔이 이렇게 빨갛게 번지면서 서로 퍼졌는데, 이게 이제 마르고 나니까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색깔을 없애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색깔이 아니더라도, 그 색이 아니더라도 미리 젖었을 때 다음 색이 올라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몇 번 반복을 했지만은 채색을 할 때 밑에 깔린 색은 다음 색을 올라가게 하기 위한 이제 밑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입니다. 하시다 보면은 이해할 거예요. 항상 뭐 제가 자전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몸으로 익혀지고 경험을 해봐야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 그 얘기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자전거 타는 거 아무리 설명해 줘봤자 이해한다고 해서 뭐 바로 타는 거 아니잖아요. 핸들을 잡아봐야지 이제 나가려는 힘과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쌓여가지고 자전거가 나가는 원리는 알고 있어도 탈 줄을 알게 되는 것처럼, 원리는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지 않았을 때보다 조금 더, 그리고 조금 더 진행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피부톤이 나오고 나면은 나중에 다시 핏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명암을 넣어서 이제 좀 더 그 생동감 있는 피부, 혈색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붓이라고 하는 거는 팔레트에 있는 물감을 요 칠하려고 하는 대상으로 옮기는 도구이죠. 예. 그러니까 색칠을 한다라는 그 수행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쪽으로 이제 물감이라고 하는 그 재료를 옮기는 도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칠하다 보면은 양이 부족하게 되겠죠. 예, 이 부족해진 양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끝에만 치다 보면 이 물감이 뒤로 도망가요. 그래서 물감이 보면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많지 않은 미술 시간에 물감이 자꾸 뒤로 도망가게 돼서 나중에 이렇게 쏟아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붓이라고 하는 거는 이동의 수단, 그리고 어떤 그리거나 칠하거나 하는 그런 수행도 하지만 이동의 수단이다. 물감을 옮기는 도구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 붓 끝에 물감이 공급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볼펜이라는 것처럼 저장한 상태에서 흘러나오게 해가지고 쓰는 그런 것만 쓰다 보니까 이런 원리를 너무나도 뭐라 그러지? 너무 쉬운 건데,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라. 과연 이건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뭐 이런 느낌? 요거 40대는 제 말 알아들을 텐데. 요쪽은 한 번도 붓이 안 닿았던 곳인가 봐요. 검정색으로 머리카락 그거 칠할 때 칠해져 버렸는데 안 닿았던 곳이라서 그런지 색이 안 올라갑니다. 그럴 때는 다른 부분은 이제 뭐 한 번에 된다고 하는데,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곳은 여러 번에 이제
올라가야 된다고. 여러 번 칠해야지 올라가는 거니까 잘 안 칠해지는 곳 있어도 그냥 한번 물감만 한번 던져만 놓으세요. 예. 뭔가 좀 전묘스러운 느낌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컴퓨터가 꺼졌다가 켜지는 소리예요. 혼자서 저래요. 예. 뭘 건드리면은 저러나 봐요. 아, 이 귀 뒤에는 하나도 안 발라져 있네요. 귀 뒤에도 좀 발라야 되겠습니다. 이 나중에 이제 유화물감을 쓰다 보면은 귀 뒤에는 좀 어두워야 되겠네요. 이미 이왕 하는 거 좀 명암을 나중에 맞춰서 해야 되겠어요.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옮기는 거를 더 잘하게 돼요. 물감을 옮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더 잘하게 돼서 좀 지나치게 옮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디테일이 뭉개지니까 그런 거는 칠하시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바로 인식을 할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유화 작업에. 그래서 과속이 안 돼요. 우리 삶이 과속이 안 되잖아요. 뭐 내일을 미리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원래 이 도색하는 거나 이런 것들로 해서 한 건 아니었지만 조금 어둡게 해가지고요. 지금 명암을 넣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또 여성분들의 그 화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얼굴이 넙대대해서 커요. 예. 그러면 작아 보여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턱이라든가 이마 뭐 요런 부분에 그걸 하잖아요. 물론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름다운 분들만 있진 않겠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사실일 테니까. 그러니까 화장을 해서 V라인을 만들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거랑 똑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행위들은 좀 덜 할 거예요. 예. 왜냐면은 지금 하는 것보다 나중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목에 이 주름진 부분이나 목 뒷부분이나 이 쇄골 있는 주위 부분으로 해서 명암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했죠. 어두운 것은 더 어둡게, 밝은 것은 더 밝게. 다빈치입니다. 다빈치의 노트에 나와 있어요. 거리에 따른 원근법, 거리에 따른 명암법. 우리는 주변에서 어떠한 조언을 들을 때 가장 천재들의 조언을 들으면 되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 그 천재의 조언을 듣는 게 낫습니다. 뭐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다빈치라든가 이런 분들 조언 듣는 게 낫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남긴 말들은 무조건 무조건 지키는 게 낫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비디오라든가 이런 수업보다는 어쩔 때는 그런 분들의 그런 한마디, 글귀 한 줄, 이런 것들이 어, 더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방송 얘기를 할 때도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
대충 하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 경험을 하면서 이게 터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글쎄 뭐 너무 주목해서 들을 필요보다는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니까.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 제 방송을 들으시겠죠? 어떤 방법으로든 저는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면을 터득해서 그런 것들보다는 기술적인 면들은 그 말 몇 마디나 이런 걸로 터득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들보다는 물론 제가 그렇게 할 만큼의 대단한 것도 전혀 없기도 하거니와 그런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어, 좀 겁을 없애준다, 용기를 심어준다 이런 것보다는 겁을 없애준다.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별거 아니다. 하다 보면 된다. 그냥 제가 늘 얘기하듯이 자전거 타러 같이 놀러 가자. 요 정도지. 그런 건 뭐 크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없어요. 예, 늘.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일단은 학생 자체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타고나게 좋지 않은 사람으로 타고났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 저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잠재우고 그리고 발전을 시키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아우, 여기는 정말 힘드네요. 이런 데는 에어브러쉬 같은 걸로도 작업하기 힘들 테니까, 붓도색 같은 경우는 알아두는 게 되게 좋을 거예요. 예. 작은 부분, 에어브러쉬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붓도색으로 이제 커버를 해야 된다면은, 붓도색의 실력이 점점 좋다면은, 뭐, 나쁘진 않겠죠? 그 정도 관점에서 저는 이제, 이쪽에는 틈이 좀 있네요. 요거 좀 티 안 나게 색으로 좀 메꿔버려야 되겠어요. 어두운 부분이니까 뭔가, 됐어요. 뭔가 구멍이 뽕 뚫려가지고 그 부분이 색이,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 색이 계속 보이게 돼서 나중에 이렇게 요거를 돌려서 봤을 때 좀 거슬린다?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없앴습니다. 물감을 쇽쇽쇽쇽쇽 쑤셔서 집어넣었어요. 머리카락 밑에는 머리카락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무 밑에 그늘지듯이, 그쵸? 머리카락에 의해서 그늘이 좀 생기겠죠? 그 부분은 조금 더 어둡게, 지금 이쪽 그 어두운 부분, 다크톤을 당겨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처음에 하기 전보다는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피부에 어두운 톤이 살짝 달라붙었다 정도 느낌? 그 정도가 됐습니다. 화면상에서도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저는 다시 아까 이렇게 좀 밝게 해서 둥 뜬 피부 톤을, 그리고 요 옷 밑에 나무 그늘처럼 요 그늘 부분을 다시 어둡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밝아지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밝게 하기 위해서 이쪽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붓이 잘 안 들어가서 이렇게 세필로. 이게 다 이게 다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돼 있는 상태면은 에어브러쉬로 쩍쩍 써가지고, 물론 이 쫙쫙 싼다라는 거 되게 편하게 말했죠.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겠죠. 예, 그 잘하시는 분들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그런 엄청난 기술 가지신 분들이나 또 어려워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분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잘한다고 쉬운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하니까. 이 리페인트 이런 것 보니까 의뢰비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가격은 모르지만 시간 들어가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문적인 수준으로 소장을 하고 싶다면 그런 분들한테 맡겨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나는 내가 좀 터득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 제 방법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요걸로 해서 시작을 해보시라, 이제 입문자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